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두바이 최고병원에서 한 여성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의료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최고 병원들을 찾아다녀도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 아흐메드입니다. 리야드에서 3대째 이어온 가업인 보석회사의 CEO죠.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아버지를 거쳐 지금은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이 기업을 이끄는 것이 아직 흔치 않은 사우디에서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보석의 가치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죠.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를 판별하고 루비의 색상을 감정하는 일은 저에게 숙제와 같았어요. 혹독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일라,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여자의 의지야. 아버지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고 회사는 중동 최대 규모의 보석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동안 제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해?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둘 다 잘하고 있는지 설명드려도 소용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제 아들 무함마드가 있었죠. 8살 무함마드는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무함마드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무함마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지만 그날은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함마드, 괜찮니? 네,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요. 그때는 단순히 학교에서 많이 뛰어놀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물컵을 들다가 흘리기도 하고 글씨를 쓸 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었죠. 처음에는 성장통이려니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시적인 증상을 보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듯 했어요. 무함마드의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3달째였습니다. 아흐메드 씨, 무함마드가 체육 시간에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혹시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바로 회의를 취소하고 무함마드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집에서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고 양말을 신을 때도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무엇보다 제 활발하던 아들이 자꾸 쉬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했고 그도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함마드의 상태를 본 남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일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날 밤 무함마드가 잠든 후 저는 인터넷에서 온갖 증상을 검색했습니다. 신경계 질환에서부터 성장기 일시적 현상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밤새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방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무함마드를 깨우러 갔을 때 아이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회사 안 가요? 엄마. 응, 오늘은 무함마드랑 병원에 가려고 해. 저 아픈 거 아닌데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건강검진 받는 거야. 엄마가 회사 일로 바빠서 무함마드 건강 체크를 제대로 못했거든.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인함과 결단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보석보다 더 귀한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리야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신경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함마드의 손을 꼭 잡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어요. 의사는 무함마드를 꼼꼼히 검사하더니 별것 아닌 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신경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겁니다.
그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없는 진단이 불안했죠. 처방받은 영양제와 가벼운 운동을 시키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됐어요. 이제는 글씨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어요. MRI, 혈액 검사, 근전도 검사까지. 결과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네요. 성장기에 간혹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직감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CEO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의지했던 직감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무함마드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쳤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밤 무함마드가 잠든 후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인한 CEO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놀랍게도 제 곁에 다가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왜 그러니, 라일라? 평소 같았으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겠지만 그날은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무함마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말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어렸을 때부터 강한 아이였어. 그 아이가 이렇게 약해지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야.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의 소개로 왕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망스러웠어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라일라, 이 병은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일지도 모르지. 어머니, 그건 미신이에요. 분명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무함마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걸을 때도 자주 균형을 잃었고 가끔은 말할 때도 혀가 꼬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무함마드를 놀리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지만 희망을 잃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원인을 찾고 있어. 곧 나아질 거야. 남편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밤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을 봤어요. 뭘 찾고 있어? 해외 병원들이야. 사우디에서 답을 못 찾으면 다른 나라로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리야드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중동에서 가장 발전된 의료시설을 갖춘 두바이의 유명한 신경과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았고 그때까지 회사 일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무함마드를 향한 사랑만큼은 똑같았으니까요. 두바이로 떠나기 전날 밤 무함마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CEO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무함마드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의지를 아들을 위해 쏟아부을 때입니다. 두바이 국제의료센터는 중동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깨끗한 공간,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알자이르 박사는 신경근육 질환 전문가로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박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박사는 무함마드에게 간단한 검사들을 지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코 터치하기, 일자로 걷기, 양팔 들고 유지하기 같은 동작들이었죠. 그리고 이전 병원들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무함마드는 하룻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 MRI, 근육생검,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했어요. 남편은 리야드에 남아 회사 일을 처리하고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알자이르 박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흐메드 씨, 무함마드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의 진지한 목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함마드는 희귀신경근육 질환인 진행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이 흘러내린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질환에 대해 설명했어요. 운동신경이 점차 손상되면서 근육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치료법은 없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과 물리치료, 호흡 보조장치 등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보석이든 그 가치를 판별할 수 있고 어떤 사업적 난관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질환이 진행되면 보행 능력을 잃고 이후에는 호흡근까지 약화되어 호흡 보조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에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불빛이 찾아왔어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구석의 조용한 공간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작년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사우디나 두바이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데 가능하다고요? 그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가족이 기적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무함마드를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간호사의 말을 전했어요. 한국이라고? 그런 작은 나라에서 우리 무함마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의구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 봐야 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두바이로 갈게. 함께 한국에 대해 알아보자.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무함마드를 위해서라면 어떤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의 생명을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신경근육 질환 치료법, 국제 환자 수용 병원 등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우디와 두바이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한국에서 고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그러나 검색을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어요. 특히 신경과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로봇 수술, 줄기세포 치료 같은 최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죠. 남편도 함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면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신경근육 질환 치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국제 환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제 안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무함마드가 적응할 수 있을지,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무함마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행에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먼 나라에 우리 무함마드를 데려가서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거니? 제 마음도 복잡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믿을 건 의학뿐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무함마드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걱정과 사랑이 보였어요. 내가 늙은이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무함마드가 가장 중요해.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무함마드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 안에 출국하기로 했죠.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가 키워놓은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 덕분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한국 병원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국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무함마드의 의료 기록을 모두 영어로 번역해 보냈습니다. 회신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함마드의 케이스를 검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주었어요. 비슷한 사례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완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에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두바이 병원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무함마드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과 상의 끝에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물론 심각성은 덜어서. 무함마드, 엄마랑 아빠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 저녁 식사 후 무함마드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볼 거야. 그곳에는 너의 손떨림을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병원이 있거든. 무함마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거기 가면 제 손이 안 떨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최선을 다해볼 거야. 무함마드는 놀랍게도 금방 수긍했습니다. 아이들의 적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학교는 어떻게요? 당분간 학교는 쉬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 한국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서울에서의 숙소 찾기까지. 회사에서는 제가 한동안 원격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렇게 큰 모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늘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잠든 무함마드를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제 소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킬 것입니다. CEO로서의 결단력과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모두 발휘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도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리야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낯선 곳으로 향하는 불안함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기대감이 뒤섞인 채 저는 무함마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무함마드는 지쳐 있었고 시어머니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긴장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낸 국제 환자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우리를 환영해주기 위해 물병과 간식 그리고 무함마드를 위한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거대했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국제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받아 담당 의사인 강태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의사였어요. 아흐메드 가족분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교수는 무함마드를 향해 미소 지으며 간단한 아랍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의사소통은 영어로 진행됐고 코디네이터가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무함마드는 MRI, 근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검사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장비와 절차가 달랐어요. 더 정교하고 정밀해 보였습니다. 검사 중간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장비들 사우디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저도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병원 곳곳에 최신 장비들이 있었고 의료진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강 교수와 다시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두바이 의사와는 달리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무함마드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경세포와 근육 조직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완치는 쉽지 않지만 병의 진행을 멈추고 손상된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일부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와 남편, 시어머니 모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희망의 말이었어요. 강 교수는 줄기세포 치료와 로봇 재활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이며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70%가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 6개월은 필요합니다. 강 교수의 솔직한 설명을 들으며 이곳이 무함마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전문성과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부터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기 체류를 위한 숙소 문제, 무함마드의 교육 문제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했어요. 다행히 병원 측에서 장기 투숙 가능한 환자 가족 숙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공원에서 무함마드와 함께 산책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이제 곧 특별한 치료를 시작할 거야. 힘들 수도 있지만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무함마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희망이 보였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 강 교수와 의료팀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밤늦게까지 무함마드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해외 논문까지 찾아보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무함마드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전문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의료진에게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길고 힘든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무함마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째, 저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입 후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무함마드는 강한 아이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와 한국을 오가며 회사 일과 가족을 돌보고 있었어요. 출장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무함마드의 중요한 치료 과정마다 함께했죠. 치료 과정은 무함마드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 3회 로봇 재활 치료는 특히 힘들었어요. 로봇 장치를 착용하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심한 통증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파요, 엄마.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강해져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내 사랑. 이 훈련이 내 몸을 좋게 만들어줄 거야. 담당 물리치료사 김 선생님은 무함마드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훈련을 게임처럼 만들어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어요. 로봇 장치로 움직이는 동안 화면에서 우주선을 조종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게임을 하는 거죠. 무함마드, 오늘은 네가 우주 비행사야. 팔을 움직여서 소행성을 피해야 해.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무함마드는 점차 재활치료에 적응해 갔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아이는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낯선 기계들과 약물들, 그리고 외국인 의료진들을 불신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무함마드가 고통을 호소할 때 당직 간호사가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아이의 곁을 지켜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피도 나라도 다른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째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의 손떨림이 약간 줄어든 거예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엄마, 봐요. 숟가락을 떨어뜨리지 않고 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 교수도 긍정적인 신호라며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한편 한국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세 식구가 함께 지냈어요. 무함마드는 병원 내 국제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해 다른 외국인 환자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매료되었죠.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제는 매일 찾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더구나. 무함마드에게도 먹이면 어떨까? 시어머니는 병원 식당의 한국 요리사와 친해져 요리법도 배웠어요. 저는 그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동안 완고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요.
치료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무함마드의 상태는 더욱 호전됐습니다. 이제 걸을 때 거의 균형을 잃지 않았고 글씨도 훨씬 깔끔하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라일라, 네가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겠구나.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무함마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무함마드를 사랑하고 그의 건강을 바랐을 뿐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있던 오랜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한 아이를 사랑하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치료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이었어요. 강 교수는 매주 새로운 연구 논문을 검토하며 무함마드의 치료 방법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아이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했어요. 그리고 그 정성이 무함마드의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6개월의 치료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무함마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어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 아들에게 새 삶을 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저희 가족은 강 교수의 진료실에 앉아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걷고 글씨도 쓰고 숟가락도 흘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의사의 소견이 필요했습니다. 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손상된 신경과 근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고 무함마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저 이제 괜찮다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무함마드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시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강 교수 앞으로 가더니 한국식으로 깊이 절을 했어요. 아랍 문화에서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손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강 교수는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그녀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의료팀 전체와 무함마드의 투지,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우리는 바로 사우디로 돌아가는 대신 한 달 정도 더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또한 무함마드가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서서히 적응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조언도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자유로운 일상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도시를 탐험하는 기분이 신선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에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특히 경복궁 방문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무함마드는 마치 동화 속 왕자님 같았어요. 엄마, 이 옷 멋있죠? 제가 한국 사람 같나요? 무함마드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결국 자주색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저희 가족에게 큰 발견이었어요. 물론 모든 음식이 입에 맞지는 않았지만 특히 불고기와 갈비는 무함마드와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된장찌개에 푹 빠졌어요. 이 음식 향신료가 독특하지만 건강에 좋을 것 같구나. 사우디에 돌아가면 내가 직접 만들어 볼 거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외에도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치안의 안전함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리야드와는 전혀 다른 도시였어요. 밤늦게도 여성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함마드는 단순히 몸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으니까요. 8살 아이의 말이 얼마나 진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꿈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외국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현지인들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반응에 그녀도 기뻐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나 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강 교수와 의료팀을 초대해 작은 감사 파티를 열었어요. 제가 사우디 전통 음식을 준비했고, 무함마드는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무함마드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웃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 말에 의료진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도 보람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날, 무함마드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이 도시에 특별한 애정이 생겼어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으니까요. 꼭 다시 올 거예요, 한국. 무함마드의 약속처럼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한국은 이제 영원히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7개월 전 불안한 마음으로 떠났던 그 공항으로 건강한 아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걸까요? 무함마드는 자기 방을 보고 기뻐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두바이에서 만났던 의사가 연락해왔어요. 그는 무함마드의 상태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완치된 건가요? 제가 무함마드의 최근 의료 기록을 보내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한국 병원의 치료 과정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는 곧 중동 의료계에 이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무함마드의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하던 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7개월간 부사장이 업무를 잘 관리해 주었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제가 원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점으로 회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이전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일만이 최우선이었던 제게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네가 무함마드를 위해 내린 결정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인정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선생님은 무함마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날 한복을 입고 가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대요.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무함마드의 열정에 응답하여 한국어 과외 선생님을 구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함께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에 감명받아 새로운 컬렉션을 기획했습니다. 전통적인 아랍 디자인에 한국의 미니멀리즘을 접목한 제품들이었어요. 예상 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무함마드처럼 사우디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한국으로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병원과 협력하여 중동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강 교수팀이 리야드에서 열리는 의료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을 때 저희 집에 머물도록 초대했어요. 이 모든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우리 가족의 결속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무함마드는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남편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았어요. 무함마드가 아팠던 그 시간은 끔찍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인연도 생겼고요. 이제 매년 여름 휴가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건강 체크업도 할 겸 제2의 고향 같은 서울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래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한국이 좋다. 우리 손자가 한국 의사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가끔은 그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합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희망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시작되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기적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CEO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함마드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결정에 감사합니다. 불확실함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